김치 몇 포기 보냈다고. 애들이 전화 한 통 안 하더라. 반찬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받으러 오지도 않아. 이런 말을 당신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윤금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0을 넘기신 금자 여사는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주 직접 반찬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간장게장, 돼지불고기, 된장찌개까지.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전철 2정거장 거리인데 음식 들고 오가기를 벌써 몇 년째였지요. 처음엔 고맙다고 전화도 오고 잘 먹었다며 사진도 보내주던 며느리가 언제부턴가 감사 인사도 없이 놓고 가세요.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라는 문자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금자 여사는 더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김치를 3가지나 담그고 미역국에 잡채까지 끓였지만 기다리던 며느리의 얼굴은 끝내볼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시장에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반찬 안 해. 며느리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 그제야 금자 여사는 자신이 하고 있던 사랑이 혹시 상대에게는 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해주는 반찬은 그 자체만 보면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습관이 되고 의무처럼 느껴질 때 그 반찬은 관계의 다리가 아니라 간섭의 통로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뭘 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상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응답받지 못할 때 서운함은 상처가 되고 상처는 거리감이 됩니다. 철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사랑은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건넨 김치 한 통이 상대에겐 무거운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선 결혼한 자녀에게 반찬을 주면 안 되는 충격적인 이유 3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반찬 대신 정말 자녀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혹시 오늘도 냉장고에 넣을 반찬을 싸고 계셨나요? 그 반찬이 사랑이 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반찬은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는 무의식의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정옥순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옥순 여사는 결혼한 아들이 평소 야근이 많다며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걸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매주 수요일이면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 현관 앞에 두고 왔습니다. 장조림, 나물무침, 된장찌개를 담아 2팔 무겁게 들고 가는 게 벌써 1년이 넘었지요. 처음엔 아들이 고맙다 엄마, 잘 먹고 있어라며 따뜻한 문자를 보내오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날도 반찬을 들고 집 앞에 다녀온 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니 잠시 후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반찬 안 보내줘도 돼.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그 순간 옥순 여사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성껏 해준 것뿐인데 억울하고 서운하고 분해서 눈물도 났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문득 떠오른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나는 아들이 혼자선 못 챙겨 먹는다고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아들의 삶에 계속 손을 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자식에게 해주는 반찬이 관심과 사랑의 표현인 건 맞지만 그 반찬이 자꾸 반복되면 그 속엔 너는 아직 혼자서 못하지라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인 자녀에게 자율성을 빼앗기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부모가 반복적으로 자녀의 식탁을 채운다는 건 자녀의 삶을 내 방식대로 관리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하인츠 코엇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비우고 상대를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는 자녀가 혼자 잘 살아가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그 자율성을 내어주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도 애가 뭘 알겠어? 그 집은 음식 솜씨가 별로야. 이런 생각으로
반찬을 싸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 반찬이 자녀에게 따뜻함이 아닌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믿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설령 간편식으로 하루를 때운다 해도 그건 그들의 방식이고 그들만의 리듬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정성 어린 음식보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반찬이 자녀 부부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춘자 여사는 결혼한 딸 부부를 위해 매주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보냈습니다. 딸은 고맙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하고 아이들 밥을 챙기기 훨씬 수월하다며 한동안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 사위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반찬 좀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순간 춘자 여사의 마음은 서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 고생해서 만들어줬더니 이걸 부담스러워하다니. 속상한 마음에 며칠 동안 딸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딸과 겨우 대화를 나눈 끝에 사위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지요. 엄마가 자꾸 반찬을 보내니까 내가 뭘 해도 우리 집 밥상 같지가 않아. 자꾸 장모님 입맛에 맞추게 돼. 우리끼리도 밥상 하나 꾸릴 수 있는데. 그제야 춘자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반찬이 자녀 부부 사이에 작은 벽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누구나 결혼을 하면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 가정에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고 그들만의 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만든 반찬이 자꾸 냉장고 한 켠을 차지하면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쪽의 색깔이 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해주신 거니까 먹어야지라는 의무감과 함께 내가 해도 부족해 보이겠지라는 불안감이 함께 밀려올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가 김영호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지나치면 관계에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독은 아주 천천히 가족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반찬은 사랑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상대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관섭이 됩니다. 혹시 자녀의 냉장고를 내가 채워야 안심이 된다고 느끼셨나요? 혹은 사위나 며느리가 감사 인사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 손길을 한 발 물러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녀 부부가 그들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시간을 기꺼이 존중해주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식탁은 외부의 정성보다 함께 맞춰가는 손길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반찬은 분명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배려가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들의 식탁에 무언가를 더해주는 것보다 지켜봐주는 용기를 한번 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이유는 반찬이 반복될수록 자녀는 죄책감을 느끼고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이은경 여사는 결혼한 아들에게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월요일마다 배추김치, 화요일엔 멸치볶음, 주말엔 갈비찜까지 매번 다른 메뉴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힘들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전보다 연락이 줄고 문자 답장도 늦어지고 주말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은경 여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엄마 얼굴 보기 힘드냐? 그때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엄마가 반찬 보내줄수록 내가 점점 미안해져. 고맙긴 한데 그게 자꾸 부담이 돼. 그걸 다 못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생겨. 그 말을 들은 은경 여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그 애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구나. 우리는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는 걸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받은 쪽이 그걸 기쁨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건 주는 사람의 만족이지 진짜 나눔은 아닙니다. 특히 반복적인 도움은 자녀에게 나는 여전히 혼자 힘으론 부족해라는 감정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죄책감으로 번지고
죄책감은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고마움에 눌려 숨쉬지 못할 때 생긴다. 아들은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수록 더 많이 받아야 할 것 같고 그 마음이 무거워졌던 겁니다. 우리는 자녀가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이 죄책감으로 남게 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당신의 반찬을 다 먹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 말은 자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건넨 마음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 죄책감을 느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의무처럼 계속 건넵니다. 이제는 자녀의 마음도 함께 들여다보셔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짐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위로로 느낄 수 있도록 반찬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한마디 말, 짧은 문자, 가벼운 안부 인사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반찬 말고 자식에게 뭘 줘야 하나요? 사랑을 주고 싶은데 정성껏 만든 음식을 줄 수 없다면 이 마음은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가장 따뜻한 답은 반찬 대신 말을 주세요. 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임춘심 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춘심 여사는 몇 년 전까지 매주 아들에게 반찬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손목 수술을 한 후 도저히 예전처럼 반찬을 만들 수 없게 되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말로 사랑을 줘보자. 그때부터 춘심 여사는 아침마다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힘내라. 점심은 꼭 챙겨 먹어. 엄마는 네가 늘 자랑스럽다. 이 짧은 말 한 줄이 아들에게는 반찬 10상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요즘 아침마다 엄마 문자 보는 게 제일 따뜻해. 그 순간 춘심 여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고 싶은 건 결국 내 마음이고 그 마음은 반찬이 아니라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걸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사랑을 전하는 도구다. 말은 힘이 셉니다. 무게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에 조용히 닿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버팀목입니다. 그들의 삶을 내가 지탱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칠 때 뒤에서 말없이 서주는 존재. 그게 바로 노년의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혹시 자녀에게 오늘 연락해 보셨나요? 그 안부가 간섭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전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최고의 반찬을 건넨 것입니다. 한 통의 문자, 짧은 음성 메시지, 그리고 늘 잘하고 있어라는 한마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반찬입니다. 이제는 손이 아닌 입과 마음으로 사랑을 건네보세요. 그 말이 자녀의 하루에 작은 햇살이 되어 살며시 머물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결혼한 자녀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주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정이 많아서도 아니고 심심해서도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이 자리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김선옥 여사는 결혼한 세 자녀에게 번갈아가며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큰딸 집엔 김치, 작은아들 집엔 찜닭, 막내딸에겐 전을 부쳐 보내며 매주 3번은 시장을 들르고 부엌에 서 있었지요. 그러다 몸살이 났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아이들은 걱정하며 엄마 이제 그만해라고 말했지만 선웅 여사는 그 말에 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뭐로 살아야 하지?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반찬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아직 쓸모있는 존재라는 확인 작업이었던 겁니다. 심리학자 황지우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은 노년의 외로움을 가장 잘 견디게 해주는 감정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동시에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찬을 쥐어주며 맛있게 먹으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엄마는 아직 너에게 필요하지? 라는 속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 가정을 이루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필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연결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단단히 세우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란 무언가를 계속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도 잘 살아가며 자녀가 자주 떠올리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엄마랑 밥 한 끼 하고 싶다, 아빠 목소리 듣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부모가 스스로를 잘 챙기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반찬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그 끈을 조금 느슨하게 놓아보세요. 대신 자신의 하루를 채우는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랫동안 미뤘던 책을 펼쳐도 좋고 동네 도서관이나 공방 수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삶의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을 때 자녀는 반찬보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깊이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자녀가 사랑하는 건 당신의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온기입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살아가는 방식에서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한 자녀에게 반찬을 주면 안 되는 3가지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반찬은 자녀의 자율성을 무의식 중에 침해할 수 있습니다. 너는 혼자 못하지라는 메시지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조용히 스며들기도 하지요. 둘째, 반찬은 자녀 부부 사이에 미묘한 긴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냉장고를 채우는 일은 그 가정의 리듬을 건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반복된 반찬은 자녀에게 고마움을 넘어 죄책감을 남깁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조용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반찬 대신 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 답은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짧은 문자 한 줄, 고운 음성 하나, 너는 참 잘하고 있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이런 말은 배달되지 않아도 되고 냉장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머무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반찬에 담아 전하고 싶었던 나는 아직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도 이젠 조금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 자신만의 집을 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응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좋은 부모는 항상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기꺼이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냉장고 앞에도 자녀를 위한 반찬이 놓여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반찬을 말로 바꿔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니? 네가 있어 엄마는 든든해. 그 한마디가 10반찬보다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걸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머물 수 있길 바랍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부모님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